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도 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봄이 왔죠. 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우리 서면 지역에 보면 예기마을 쪽, 그 다음에 정포마을 쪽에도 벚꽃이 확 피었습니다. 제가 택배 노동을 하면서 그걸 지나다니는데요. 아주 힐링이 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제가 이 방송 나가는 게 목요일이니까 그 전날 수요일에 비가 좀 내립니다. 수요일 비가 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벚꽃이 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되신다면 평일 중에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정포마을 쪽이라든지 아니면 예계마을 쪽, 그리고 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는 그 영곡 마을 아시죠? 영곡 그쪽에도 벚꽃 말고 다른 꽃들이 예쁜 주황색 꽃들이 피어져 있습니다. 가로수가 쫙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우리 서면 지역에 있는 맛집에 가셔가지고 맛난 거 꼭 좀 드시면서 우리 서면 지역의 경제도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일리시 부릅니다. 매그네릭.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Wait a minute, 이게 뭐지? 내 심장이 laughter. 자꾸만 yeah, 저 멀리서도 oh my gosh, 끌어당겨 you're my crush. 저 능력처럼 거대한 젖속 입은 것만 같은 마음. 이 모든 게 내 맘에 달라붙어 버려 boy. This time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Like it's magnetic. Baby, don't say no. 제발 그대 앉아. 난 제일 먼저 애써 행복이지만 그래서 끌리지. 내가 만드는 green light 여전 배짱이지. S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숨기고 싶지 않아 자석 같은 my heart. 내 맘에 끌린 대로 너를 향해 갈게 boy. 이는 이탈 생존할게. This time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눈부신 뽀얀 속력으로 너에게 달려. I guess 진행과 몰입해 Baby you're my crush, you're my crush. 를 내게 집중 후에는 안 할래. 시간은 내가 확인해 직진해 yeah. This time I want you,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like it's magnetic. Super eagerly. Like it's magnetic. Baby, don't say no. 매그네릭 영어 단어는 MAGNETIC입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매그네틱이죠. 매그네틱.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매그네릭이 되는 건데 이 뜻은 자석 같은 이런 뜻입니다. 자석 같은. 자석 같다. 자석은 우리 노래
에도 나오지만 N과 S 거기 있잖아요, 그죠? 쇳덩어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을 다른 말로 이렇게 자석 같은 매그네틱을 자석 같은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를 사람과 관련해서 보면 대단히 마성 있는 사람, 마성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뭐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끌림 정도. 여기는 뭐 슈퍼 이끌림이라고 하죠. 그만큼 강한 이끌림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매그네틱 맨 또는 매그네틱 우먼 요런 단어를 쓰겠죠. 물론 이제 이런 이끌림이 있는 매력적인 사람은 우리 뭐 서로 뭐 좋아하는 남녀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매력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매력?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적인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엔 이제 총선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 이제 곧 4월 10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결판이 이제 나는데요. 우리 남해군에서도 세 분이 나오시죠? 세 분이 나옵니다. 잘 공약을 잘 보고 이렇게 투표를 꼭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상당히 멋진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총선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들이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후와 관련된 공약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6개 정당 정도 국회의원을 현재 갖고 있는 그거는 6개 주요 정당 6개 정도만 분석을 했는데요. 농업 관련해서 우리 식량도 우리 기후 위기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에 관련해서 농업 관련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학생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 대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그 밥을 그 전에도 1,000원 밥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금방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1,000원짜리 밥으로 제공하는 거죠. 물론 질은 좋습니다.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그런 식사를 1,000원에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 사업을 확대하겠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 쌀 소비량도 많이 늘겠죠.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문제도 그래서 지금 쌀 값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 농어촌 주민 수당으로 1인당 연간 12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 저는 이 정책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산다는 건 바로 자연을 국토 균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모두가 수도권에만 다 산다면, 도시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당을 주는 거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사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은 정말 좋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농어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당도 똑같은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농업과 어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30만 원씩.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농업이나 어업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놓아 있는 게 6개 정당의 에너지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약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해상풍력 특별법. 그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다가 풍력을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폐지하는 곳에 그 지역에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정책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물이나 철도, 도로 등의 공공 RE 100을 추진할. RE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건물 공공 건물 위에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또 설치할 수 있으면 태양광 설치하고 그리고 풍력 발전소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곳을 만들겠다. 그러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공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건 원자력 진흥법 폐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걸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CF100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CF라는 것은 RE하고 비슷한, RE는 재생에너지잖아요, 그죠? CF는 탄소 프리, 카본 프리라는 영어 원 풀네임인데요. 그거는 이제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재생에너지인데 CF와 RE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RE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되지 않는데 CF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라 보시면 되겠죠. 원전까지 포함해서 에너지를 석탄 발전소나 석유 발전소가 아니라 그런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알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까지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선택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없습니다. 공약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만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농어촌 100원 버스, 농어촌 100원, 농어촌 지역에 사는 버스는 100원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월 1만 원 기후 패스를 전국적으로 지급하겠다. 요런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약은 환경교육 관련 공약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공약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만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육아환경교육관 설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조금 좋다. 그다음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극복 생태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약 중에 어쨌든 공약 우리 각 정당마다 10대 공약을 내걸거든요. 주요 공약 요것만 내가 꼭 10가지 정도는 내가 꼭 지키겠다 이런 각 당들이 공약을 내거는데요. 그중에서 과연 기후 관련해서 몇 순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1순위가 된다는 건 완전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순위가 앞에 있는 거는 그만큼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각 당들을 약속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후와 관련해서는 10위에 해당됩니다. 조금 기후가 좀 뒷전이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3위에 해당합니다. 뭐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 녹색정의당은 아무래도 녹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1위 다른 공약들보다 제일 우선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개혁신당은 10입니다. 거기도 약간 좀 실망이네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3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미래 6입니다. 뭐 한 반 정도, 반에 반, 뭐 꼭 지킨다 이런 건 아닌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실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탄소세였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 배출하면서 만들었느냐 따라서 세금을 조금 더 매기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물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탄소세 재원을 가지고 탄소세를 거두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서민들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뭐 특히 우리 택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름 대신에 전기차를 쓸 수 있도록 아니면 LPG 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 탄소세가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우리 온실가스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 탄소세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도입하게. 정말 저는 박수를. 중요한 건 이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킬 것이 안 지킬 것인지는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감시해야 되겠죠. 감시해야 됩니다. 저번에 저희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때 우리 남해군에 지금도 뭐 없습니다. 지금 짓고는 있습니다. 꿈나무 센터라고 짓고 있죠. 뭐 소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 학부모,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후보들한테 공약을 좀 내걸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공약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받은 군수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셨죠. 이번에 나오는 국회의원 3분 중에서도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잘 보시고 투표를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런 걸 해야만 한다면 저는 이 탄소세 충분히 저는 도입이 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탄소 국경세 유럽과 미국이 2025년 정도부터 하게 됩니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되면 탄소 국경세 그 세금 내야 되잖아요. 탄소 배출하는 게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하면 빨리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탄소를 적게 쓰고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낮은 가격에. 만약에 탄소 국경세를 지급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우리 수출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내수 시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어야 내수에서 내수 시장을만 가지고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한 5천만 명 정도는 가지고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내수 시장만으로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탄소도 줄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탄소세가 중요하다. 저는 꼭 도입되어야 된다. 저는 반드시 탄소세에 투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의 자유로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탄소세에 투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적재와 최유리가 부릅니다. 묘하게 달라. 너와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다시 여기 계절이 바뀐 공원길엔 시작된 연인들의 온기 둘만 아는 농담이 하나씩 늘어난가 좀 더
좋아 하루 내내 흥얼거릴 사람이 생긴 거야. 너만이 준 위로와 공감에 꽃이 피었지 내 맘속 여기. 걷다 스친 손틈 사이에 조금 더 어색해진 우리. 취한 밤 오고 가는 진담이 늘어만 가. 조금 더 걸을까. 묘하게 달라 이 밤 넌 내와의 공백마저 설레게 만들잖아. 닮은 듯 달라 좋아 하루 내내 흥얼거릴 사람이 생긴 거야. 너를 보면서 날 보게 된 밤. 발을 맞추며 서로 닿는 맘. 별이 눈부신 날에. 내 안에 깊게 오래 숨겨왔던 고백이자 미룰 수 없는 순간. 다른 것 같은 두 맘. 내일이 오늘이 돼도 여전히 좋을 거야. I'm with you, happy, happy smile, happy, happy cry. I'm with you, lovely, lovely day, lovely, lovely night. 묘하게 다릅니다. 그죠? 우리 보셨죠? 우리 국회의원들 이번에 나오는 각 정당들이 어떤 기후와 관련된 정책을 공약을 만들었는지 묘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즘 기온도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AP통신이라고 저번 달 30일 날 AP통신에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연구를 인용해서 기사가 났는데요. 1979년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열파가 폭염이죠. 폭염. 영어로는 히트웨이브인데요. 20%가 더 느려졌답니다. 느려졌다. 그리고 67%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느려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뜨거운 열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 곳에 많이 안 머물 거 아닙니까? 근데 느려졌다는 것은 그 열들이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폭염이 되는 곳은 폭염 일수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폭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67%나 더 자주 일어납니다. 한 0.5배가 더 늘은 거죠. 그래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폭염의 평균 일수는 8일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서 그 기간이 12일이 됩니다. 4일이 더 폭염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지나가는 그 속도도 느려지고 그다음에 느려지니까 당연히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죠. 약 0.5배가 더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이렇게 지금도 줄이지 않고 계속 배출한다면 곧 폭염 일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뜨거운 여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주로 어디 나타났냐면 유럽과 아시아에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우리도 상당히 폭염 일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 느끼시고 있죠. 그죠? 올해 4월 달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고온이 예상이 됩니다. 고온, 그다음 비가 많이 온. 고온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수면에 물 증발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달은 아마 3, 4도 정도 더 예년보다 높을 것이다. 작년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남해 읍을 기준으로 해서요.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날이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입니다. 작년 4월 1일이 22도였습니다. 최고 온도가. 그리고 최고 낮은 온도가 9도였거든요. 그게 고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더웠죠. 그러니까 작년만큼 아니면 작년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 더 고온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남해군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우리 남해군하고는 약간씩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월 달에 기온이 높아 작년보다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여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뜨거운 여름이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지금 당장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폭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그리고 열염 해류, 심층 해류가 멈춥니다. 그래 되면 잘못하면 빙하기도 올 수 있다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저는 탄소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탄소세에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아가 부릅니다. 정말 없니?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내가 그렇게 쉽네. 우린 같은 맘인 듯 서로를 숨긴 채 매달리고 있어. 과장된 표정 말투 어색한 미소 뒤 식어가고 있어. Every time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하고픈 말 알고 있어. Every night 서로 회피하며 입을 약초 입에 우린 서 있어. 싫어하는 라라라라라 못 이기는 척 나나나나나 Don't give me that talk. Don't want it baby. 우릴 조여와 사랑이라는 말 라라라라 미안해하지 마 why Don't give me that talk. Don't want it baby. 부서지잖아. 사랑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만해. 들리지 않아 이젠 아무런 것도. 이별에 무슨 죄를 더 넌 덮어씌우려고만 해. 이미 끝나버렸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시간들이 허무해. 아무 의미 없는 약속을 했는데 Everyday 비겁하게 날 업로해. 변명돼 이젠 질렸어. 다 완벽한 이 연기에 속은 나 재밌었겠지. Another night 지난 얘기 추억이라 못해. 그저 그런 얘기 Every night 한숨이 저기 가득한 대화 난 이제 지쳤어. 날 싫어하는 라라라라라 못 이기는 척 나나나나나 Don't give me that talk. Don't want it baby. 우릴 조여와 사랑이라는 말 라라라라 미안해하지 마 why
정말 없니? 무엇이 정말 없을까요? 4월 4일 매년 4월 4일은 종이 안 쓰는 날입니다. 종이 없는 날. 정말 종이가 없어요? 종이 없는 날. 바로 요거는 국제적인 날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02년 한 국내 환경단체가 제안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종이를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날을 한번 정해서 나무도 보호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4월 5일이 식목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날 4월 4일을 지금은 뭐 4월 5일을 옮겨야 된다. 식목일을 좀 더 당겨야 된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한 건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4월 4일을 종이 쓰지 않는 날로, 사용하지 않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종이가 어느 정도 쓰느냐?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해에 벌목되는 나무의 42% 가량. 그리고 벌목되는 나무의 42%가 바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대신에 친환경 재료로도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치 종이 빨대를 쓰면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지산업, 종이를 만드는 산업이 제지산업인데요. 이 제지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석유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산업, 그 다음 시멘트 산업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제지산업입니다.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종이 한 장을 만들 때 머그잔 있죠. 머그잔 한 잔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욕조 있지 않습니까? 욕조에 가득 채워 바로 물 3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표백하기 위해서 많은 화학 첨가제들이 들어가죠. 그것이 어디로 다 갑니까? 예, 바다로 갑니다.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죠. 결국 우리 생태계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우리의 밥상에 다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 공부하는데 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 같은 거 다 종이로 만들어야 돼. 종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자거래나 뭐 전화로 이제 모든 보험 같은 건 전화로 다 녹음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이를 쓰는 이 습관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이를 쓰는 이 종이 가지고 뭐 공문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다 종이로 딱 찍혀져 있을 때 안심하는 이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택배가 종이 박스를 많이 오죠. 제가 택배 노동을 하니까 거기 하면 반드시 그 송장을 떼야 됩니다. 송장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테이핑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저 테이핑이 돼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해야지 그거 있는 상태에서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또 다른 한 번에 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딱 받자마자 근데 그걸 오래 놔두면 잘 안 떼지거든요. 송장도 그렇고 눌러붙기 때문에 그래서 받자마자 송장 제거하시고 테이프 접착제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분리배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 또한 우리가 환경을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제지산업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발전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석탄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열들이 결국은 위로 공기로 퍼져나가겠죠. 그럼 바로 온실가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지만 안 되면 분리배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저는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청소를 잘 해줘야 됩니다. 청소를 할 때 물이 조금 사용되겠죠. 그러나 종이가 워낙 지금 현재 나무 별목이 많고 나무는 뭐가 좋습니까? 예, 이산화탄소를 포집합니다. 그리고 뭘 만듭니까? 산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은 어쨌든 순환을 하니까 물은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월 4일 무슨 날이라고요? 뭐가 없지? 정말 없지? 예, 종이가 없는 날.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가 부릅니다.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It's the same day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보는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나의 미련한 진심들 늦어서 미안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born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널 향한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이는 나를 미워해 It's the same night 흐릿한 어느 밤 안개 속에 너를 불러보곤 해 난 또 시간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미친 듯이 내게 달려가 두 발 가득 너를 품고 And I want you to know you're the only real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요거 참 오묘한 감정이다, 그죠? 요런 감정 주로 누구한테 느낍니까? 예, 주로 제 자식한테 느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자 아빠가 아니라서 재벌 아빠가 아니라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도 말 안 듣고 하면 밉죠. 많이 밉죠. 그래서 꾸중을 하고 나면 예,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는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게 주로 이제 가족이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감정이 들죠. 우리 자식한테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는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안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탄소세가 도입되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번에 꼭 탄소세에 투표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과 관련해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계담에 나오는 건데요. 이 농부가 부모님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이 호르몬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냥을 하고 그러면 그 고기를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피를까지 자기 피를 먹이는 그런 게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는 한의원들이 있었죠. 예, 한의원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죠. 요즘처럼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번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저 동쪽이고 서쪽이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어원들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어원들이 한사코 다 나는 이 병을 모른다. 이 병을 모른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산 너머에 가면 아주 용한 어원이 있다고 한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넘어서 그 어원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어원 또한 가만히 보더니 자기도 모른다. 돌아가시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먼 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재차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섬뜩한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문틈에서 누군가가 굉장히 섬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원이 하는 말이 그냥 광인이다. 미친놈이다. 광인이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재차 이제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단식하는 마음으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개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뭔가 피가 묻어 있는 어떤 물건을 자기한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어원은 알고 있다. 이 어떻게 하면 너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너는 속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주더랍니다. 피가 묻어 있는 요상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이 광인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한 번 더 재차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그 어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물건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이 어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실대로 말하겠다. 사실은 어머니는 바로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의 간을 어떻게 구합니까? 전쟁 시기 같으면 사람이 그저 구할 수는 있겠죠.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전쟁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을 했다. 말이 살인이지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보통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챙기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죠. 4일 동안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기다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선비였어요. 선비. 고민을 했죠. 그래도 어머님을 살려야 된다는 그 목적이 너무나 강해서 결국 그 선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죠. 간을 꺼내야 되니까. 그럼 배를 가르고 있는 찰나에 또 저 멀리서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 시체를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핏자국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이 와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가까이 와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사람을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무당은 급히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급히 도망가야죠. 뭘 알려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러자 이 농부는 순간 칼을 들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걸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마저 죽여버립니다. 의도치 않는 살인이죠. 근데 어쨌든 한 번 처음에 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은 처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시체를 파묻죠. 그리고 간 또 꺼내야 되겠죠. 어쨌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무당의 간도 꺼냅니다. 그리고 묻어주고 이게 잘 묻어주고 다시 그 간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그 간을 어머니는 드시고 당연히 기력을 회복합니다. 너무 그죠? 기력을 회복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자기가 묻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뭐 지냈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괴인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한테 아까 그 피 묻은 그 물건을 준 그 괴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죽여놓고 제사까지 지내주네? 죽여놓고 제사를 지내네? 호호 이러면서 막 자기를 난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 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순간 그죠. 농부는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땅을 막 파는 겁니다. 그 묻혀있는 무당과 선비가 묻혀있는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동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온다면 바로 자기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끝내 그 괴인까지 죽여버립니다. 3명을 죽였습니다. 3명을 죽였죠. 얼마나 가슴에 죄책감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3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선비, 무당, 광인, 이 3사람의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네가 나를 죽인 거는 뭐 좀 억수로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린 좋은 데를 간다. 그래서 크게 뭐 불만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눈을 떴죠. 예, 꿈인 겁니다. 꿈. 자기가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심리가 작용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 심리가 작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꿈으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데 보내주기 위해서 또 음식을 또 차려서 가서 또 절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무덤에 풀이 하나 싹 자른 거예요. 묘하게. 근데 거기 잎사귀에 알들이 마치 그 쌀알처럼 알들이 막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알을 싹 채취해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뿌려보는 거죠. 뿌려보니까 그거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럼 또 알을 모아서 또 그 다음 해에 또 뿌리고 그렇게 이제 재배 면적을 늘렸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겠죠.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작물을 그 귀신들이 또 내한테 선물을 줬구나. 귀신들이 내한테 준 선물이구나. 이는 자기의 그 나쁜 짓을 좋게 생각하는 그는 정신성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모아놓은 항아리에다가 그 열매들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해 먹었는데 깜빡 잊고 독 하나를 그냥 놔둔 거예요. 몇 년. 근데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열매는 완전히 사그러 들어가지고 물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묘하게 냄새가 향긋한 겁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죠. 예, 기분도 좋아집니다. 바로 술이 된 거죠. 술입니다. 그럼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밀이었습니다. 밀. 그럼 밀로 만든 술이 대표적인 게 막걸리죠. 이 막걸리. 그 전에 우리 60년 때는 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다 쌀로 거의 다 만들죠. 그런 것처럼 바로 막걸리죠. 막걸리 향도 좋고 그 막걸리가 발견. 그래서 이제 호르몬님이 완전히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도 많죠. 밀 재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음식들을 내놓고 거하게 잔치를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요 막걸리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더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마셨는데 처음에 한두 잔 먹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참 선비처럼 조용하더랍니다. 자, 선비처럼입니다. 조용하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더 내줘도 되겠다 싶어서 더 줬더니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랍니다. 막 춤을 추고 마치 무당이 구슬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술을 더 안 주려고 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더 안 내놓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동네 사람들이 먹습니다. 내놓죠. 동네 사람들 먹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모습이 변하겠습니까? 아까 죽은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선비, 무당, 광인이었죠. 이제 세 번째는 광기를 발휘하는 겁니다. 광기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농부를 잡아와 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노약자인 어머니는 목숨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농부는 겨우 수명이 막 붙어 있을 정도. 완전히 그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아무리 당장은 안 죽더라도 오래 못 가다가 죽죠. 바로 새 귀신, 요 선비, 농부에게 죽임을 당했던 선비, 무당, 광인이
복수를 한 것이죠. 바로 뭘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첫 잔은 점잖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시면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더 마시면 이제 술이 술을 먹는 단계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동물한테는 안 좋지만 어쨌든 요즘 이게 고유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개가 되는 거죠. 개. 절대로 개를 비유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개도 참 좋은 개들이 많습니다. 근데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관용어처럼 우리가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 제가 개 같다 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절대로 동물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자, 모든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술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게 돼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그게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이제 술을 먹는 단계까지 가죠. 취하지 않는데 왜 술을 먹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술을 얼큰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이게 어쨌든 뭐 반드시 이게 뭐 환경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커오면서 모든 이게 술을 먹는 환경에 노출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술 먹는 문화를 조금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세 저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노래를 끝으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가 부릅니다. 널 사랑해서 잊지 못했어. 아직도 꽃이 피면 추억이 피어나 꽃잎이 떨어지면 눈에 눈물이 나 시간 이야기라는 말 다 거짓말이야 이별 후에 긴 시간은 쓰기만 한걸 내 머리는 나쁜데 왜 너란 사람은 쉽게 지워지질 않아 널 사랑해서 잊지 못했어
아직 널 사랑해서 너를 잊지 못하는 나야.